네, 오늘 기관의 눈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주목할 만한 섹터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를 먼저 잠깐 좀 짚어보고 싶어요. 중국 네. 증시도 조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1, 2월 달 산업 생산하고 소매자 판매 지수를 보면 꽤 괜찮았다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데이터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네. 정책적인 좀 이슈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제 의견이고요. 우리 이규엽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네. 그다음에 경기 데이터, 매크로 데이터는 좀 좋게 나오고 이렇게 왜 반대 성향을 좀 보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앵커님 말씀처럼 네. 각종 주요 산업 지수와 증시는 약간 비례관계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은 이번 주 3월 15일 날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3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또한 생산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상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지수는 연초에 3,700에서 오늘 아까 현재 보니까 3,466였는데 약 8%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각각 살펴보면요. 주요 산업지수는 원래 특별히 좋았다기보다는 전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원래 상당히 30% 이상 상승하였고요. 종합지수가 8% 하락하였는데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이 연초 대비 약 엄청나게 올라서 연초에는 약 1% 내외였는데요. 오늘 어제 1.74였지 않습니까? 전일 대비도 약 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급상승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토니 블랭크가 상당히 좀 중국에 대해서 세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긴장 관계가 고조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상해 종합지수가 약 8% 이상 급락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중국 시장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그렇게 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요즘에 어떤 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 중국은 어느 산업이, 어느 섹터가 좀 전망이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망 산업은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핫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중국은 현재 좀 외로운 가구들이 많습니다. 외롭다 하면은 첫째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 또는 일자녀 가구가 많고요. 더구나 비혼 가구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가구가 1세대 또는 2세대로 이루어진 가구가 많은데 그 외로움을 일종의 이제 달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서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먹거리 또는 건강에 관한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 규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중국의 반려 시장 규모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미국은 약 반려 시장 규모가 957억 달러로서 과거 20년간 연평균 7%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ETF, 반려동물 ETF인 PAWZ는 작년 연초 대비 100% 정도 상승한 약 71.66%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단년 전 세계 정도로 1위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과거 10년간 중국 시장의 그 상승률을 보면 약 35% 성장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약 140억 위안에서 작년에는 약 한 2천억 위안, 더구나 또 그 리서치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에는 4천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면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도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예, 반려동물 섹터도 상당히 흥미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약 3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의 인당 가처분 소득이 급증하였고 더구나 1년간 출생자 수가 지금은 한 1,000만 명입니다. 과거에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적었고요. 지금 반려동물의 가구 수가 퍼센트가 약 한 17%입니다. 이런 통계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지금 67% 있는데요. 중국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시청자님이나 또 저나 계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고민거리가 진료비입니다. 과연 반려동물이 물론 주식이나 간식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지만 반려동물이 만약에 병원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 뭐 스웨덴이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약 40% 이상 되는데 반려동물이 이제 진료비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과 주목을 기울여야 될 분야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예. 오늘 반려동물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반려동물의 식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렇습니다. 거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에는 일단 당장 필요한 것이 반려동물이 말하자면 가족이 아프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떻게 이것을 치료를 하고 또 회복을 시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 헬스 시장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1차적으로 네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떤 관련 종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입니까? 예.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네네. 바텍인데요. 네네. 바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과 치료 기자재 회사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바텍의 계열 회사인 우리앤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앤은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 CT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동물 병원이 있는데요. 네. 사용하는 CT기는 전부 의료 인간 사람의 CT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람의 CT기는 크고 네네. 또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물병원에서 이용하는 CT기 수는 네. 전체 동물병원에서 약 10% 이하입니다. 그러면 CT기를 구비한 동물병원을 찾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대형 동물 병원만이 CT기를 아마 구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텍이 이제 동물용 CT기는 상당히 소위 동물병원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부담할 만한 그런 가격에 생산이 가능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CT기가 약 한 3억 원 정도로 네.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T기의 용량이나 부피도 동물의 맞춤에 맞게 사람보다는 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나 종양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진찰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고성능 동물 영상 장비 전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특이한 거. 예. 예. 이제 식품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예. 식품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뭐 경쟁도 심하고 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그렇습니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듯한데. 네, 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래 반려동물을 공부하다 보면요, 네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사는 사료라 그러고 네네. 반려동물은 식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개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인데요. 미래생명자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쿠팡의 동방 수혜주로 네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최근에 네.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쿠팡은 우리가 탐사라는 네네. 쿠팡 전 자체 브랜드의 동물 사료 또는 식품
브랜드의 ODM 방식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 기존에 소위 말 축산에서 사료를 공급하다가 2019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식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2020년 굉장히 호응을 읽고 약 40%의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생명자원. 저도 좀 공부를 좀 방송 끝나고 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예. 정보 소개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